이우승 상임대표님, 장기표 상임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이병철 대표님 공동대표 중에 한 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범시민연대를 꾸렸는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번에 지금 10개 이상의 단체가 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소위 우리 사회에서 그 진영 논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좌파다 우파다, 보수다 진보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요. 이번 그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는 그러한 진영 논리를 깨고, 투기자본센터 그러면, 전철역 그러면 대표적으로 진영 논리로 볼 때는 좌파입니다. 맞죠? 진보 진영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 그러면 우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우파, 국민의 눈, 이런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대장동 게이트만큼은 대통령 선거 전에 반드시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함께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범시민연대입니다. 돌아가신 이병철 대표님은 그러한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의 공동대표십니다. 그래서 지난 1월 6일까지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여기 지금 다 한동안 자유시민 대표님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황도수 교수님 다 모여서, 김주성 대표님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그건 제가 하겠다, 그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신 분인데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저희 단체가 사실은 가장 놀랐습니다. 왜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아침에 듣고, 장기표 대표님은 부산 법정, 대장동 게이트 모의 법정이죠. 부산에서 법정을 하고 부랴부랴 저도 같이 올라가고 KTX 타고 올라와서 지금 어제 오후부터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시민사회에서 적어도 정말 제대로 추모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몇 가지 문서도 만들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발표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익 제보자 고이병철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정말 함께 했던 동지로서, 그리고 세상에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정말 중대한 시기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본인이 고난받을 것, 본인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것, 이런 것 아무 걱정 없이 정말 알 권리를 위해서 공익 제보하신,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 녹취록을 제공해 주시고, 그러면서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의 동지, 우리의 공동대표 이병철님의 안타까운 이 희생 앞에 우리가 같이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다 같이 안타까운 죽음 앞에 공익 제보자 고 이병철님의 죽음 앞에 다 같이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사회자가 들고 있으려고. 바로 장기표 상임대표께서 오늘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고인이 공적인 그러한 영역에서 어떤 주장을 해오셨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기표. 네. 여러분, 이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다들 바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 이병철 대표의 빈소에 오신 것은 우리 이병철 대표의 이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국민적 어떤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추도와 결의가 우리 이병철님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즉 이 땅에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이병철 대표를 오래전부터 알은 것은 아닙니다. 최근의 일만 말씀드리면, 지난 1월 6일 날 저희가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에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재명 후보의 파렴치한 행태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겠는지 하는 것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재명 후보의 파렴치한 행위는 뭐 정말로 많지만, 그 중에서도 그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른바 형수상욕 등의 그 사람의 이 상욕을 좀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그걸 알릴 수 있는 그 확성기 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이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 차량을 준비하는데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만, 차량은 준비되어 있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계속 운전해가지고 이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참 좀 힘들더라고요. 며칠 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병철 씨가, 선생님, 들리십니까? 제가 마침 요즘 좀 비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고. 정말로 아주 잘 됐다고. 왜냐 하면, 우리가 거기서 논의했는데, 그 형수상욕을 안 들은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꺼내는 것은 뭐 이재명 씨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병철 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보니까 이 소유자하고 이렇게 다르면 곤란해서, 그럼 아예 명의도, 그럼 우리 이병철 씨 이름으로 명의도 다 가져가고, 여러 가지 뭐 비용도 다 하고, 우리 단체에서 그 비용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좀 지원하겠다. 이래가지고요, 곧 차량이 지금 전주에 있기 때문에 전주로 그 차가지로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그분이 아주 건장하고 인상이 참 좋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 지금 영정 사진이 저 이병철 씨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딱 저 모습 제대로입니다. 굉장히 명랑하고, 저는 그래서 이거 어제 아침에 이거 저 뉴스를 보고 도대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그런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말이에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성격적으로 명랑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뜻이 강렬한데 어떻게 이게 어디서 이렇게 백사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싶어서, 저는 진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은 죽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을 일이. 그런데 굳이,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굳이 원인을 따진다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그 녹취록을 캐시언 이민규 대표한테 전달해서 폭로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재명 씨로부터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 과정이 많습니다. 과정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요 한 3일 사이에 아마 그쪽 사람들하고 저는 많이 만난 일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그 전화기를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런 와중에 사고가 난 거다. 왜 죽었습니까? 이재명 후보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재명 후보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때문에 이미 유황기 씨가 말하자면 죽고, 또 김문기 씨가 죽고, 또 이병철 씨가 죽는 이런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 검찰이요, 이재명 씨 말 맞다나 몸통을 제대로 조사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몸통을 조사하지 않으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이 책임을 느껴 뭔가 마음의 부담을 느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다. 저는 이래 싶어서 이명철 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특히 이명철 씨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민주당원을 오래 했고 진보 진영에서 활동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씨가 뭐 대통령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재명 씨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즉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교체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내가 꼭 해야 될까? 제가 안 하시고 우리 박선 대표님이 그래. 그러면요, 제가 우리 이병철 씨가 세상에요 이런 어려운 일을 할 때는 그냥 그대로 우연히 어떻게 뭐 일에 어디 어떤 일을 만나서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죽음을 하게 될 때는 언제라도 그의 삶이 이런 어려운 일을 활동을 해왔을 때 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분이 살아온 것을 쭉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충분치는 못하고 정리한 건데 이 정리한 거를 우리 박소영 대표가 좀 낭독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분이 대장농가에서 갑자기 이분에 와서 뭐 이런 일을 활동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정말 우리 사회가 좀 보다 더 인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음을 드러내는 그의 경력입니다. 고 이병철 대표는 어떤 삶을 살아왔나? 고 이병철 공동대표는 1966년 경남 김해 출신으로 회사원으로 일하거나 부동산업 등 사업을 했었다. 이처럼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 여러 부문의 시민운동에 종사해왔다. 특히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안쓰러워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 차가연의 대표를 맡아 이혼 가정 아이들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창관 수업 등이 아빠 수업, 엄마 수업으로 나뉘어 시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런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혼 문제가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이혼 가정의 자녀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아 2014년에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혼에 따른 준비 부족으로 이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혼 플래너를 양성하는 기관인 주 디보싱이란 이혼 전문 기업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3기까지 100여 명의 이혼 플래너를 양성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혼 플래너의 양성을 통해 이혼으로 말미암은 가족 갈등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혼한 가족의 상처 치유, 이혼과 관련된 절차, 경제적 자립, 이혼 후의 삶에 대한 플래닝, 부양자 대책 등의 다양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해 이혼한 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다. 그래서 국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가정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병철 대표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혼으로 말미암은 고통은 물론 이혼 가정 자녀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치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나 이번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일에 나서게 되었다. 특히 친하게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변호사비를 S기업 회장으로 하여금 대납게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녹음을 해서 그 녹취록을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의 이민구 대표로 하여금 폭로케 한 일이 있었다. 이 일로 이재명 후보 쪽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상 최대의 불법 배임 특혜 사건인 대장동 게이트가 발생했는데 이재명 후보 스스로 자신이 설계하고 지시하며 결재했다고 한 사건인 만큼 이재명 후보가 이 불법 배임 특혜 사건의 몸통인 것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게 되었다. 그리고 검찰이 몸통인
이재명 후보를 소환하거나 조사 한번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분노하게 되었다. 특히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애꿎은 유한기 씨나 김문기 씨 같은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자살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일을 그대로 두고 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의 이민구 대표, 전철협의 이호승 회장과 함께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 대진범을 결성하는 일에 참여해서 공동대표로 활동하던 중 이런 참배를 당하게 되었다. 이병철 대표는 이재명 후보같이 양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는 후원무치한 사람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것은 민주당의 수치라고 보아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교체를 주장해왔다. 공익제보자인 이병철 대표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 책무를 안게 된 우리는 이병철 대표가 이루고자 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네, 박서영 대표님이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최근에 어떤 심정으로 일을 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는지 이렇게 쭉 삶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으로 정말 많은 앞으로 나와주시죠.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이 안타까운 죽음 앞에 이렇게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소상공인 운동을 좀 오래 했었고요. 저기 이민석 전 의원님하고 사실 오늘 오게 된 인연은 대장동 관련돼서 우리 장기수 선생님이랑 최초에 국민의힘에서 처음에 관심 없을 때 소송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병철 선생님을 보고 알게 됐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용기 있는 부인께서 용기 있는 일을 하셨고요. 어려운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칙, 그 다음에 사실 이런 부분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기본적으로 희망을 줘야 되는데 사실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사회에서 정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이 이병철 선생님께서 끝으로 추구했던 원칙적인 부분, 진실적인 이런 목소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비록 정치계에 있지만 과거에 민간에서 어떤 소상공인으로 지금 대장동 관련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 뜻을 받들어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되지 않도록, 헛되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그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민석 변호사님이 고인을 가장 가깝게 옆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짧게 1분만 좀 말씀 짧게. 가운데로 가려놓으시죠. 가운데로 오시죠. 아직도 이병철 대표님을 음해하는 세력들도 많고 음해하는 인간들이 진짜 많습니다. 내일이면 발인인데 적어도 발인이 지난 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의 공가를 따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병철 대표님을 음해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저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병철 대표는 허위 제보 공작을 했다.
허위 제보 공작 혐의자가 바로 이병철이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했고, 또한 거기 이재명도 같이 맞장구 쳤습니다. 이것은 과연 뭡니까? 아무리 악한 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의 명복도 빌어주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이고 우리나라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양심을 깡그리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병철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는 3개였습니다. 한 개는 21분, 한 개는 48분, 한 개는 5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녹음 파일을 갖다가 위조하고 편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병철 제보자를 음해하기 위해서 그 녹취 파일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이병철 음해자에 대해서 응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병철 대표님을 처음 뵌 것이 2018년 10월달이었습니다. 그 당시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서요,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하는 방송에 제가 출연했습니다. 그 출연하는 과정에서 국제마피아까지 또 추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병철 대표하고는 중간에 잠깐 소원했다가 2020년에 윤미향 사건 때문에 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윤미향의 비리에 대해서 최초로 제보한 분이 바로 이병철 대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6월달 정도에 이병철 대표님으로부터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또 듣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 내용을 들으니까요, 저도 좀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10월달에, 올해 9월달이죠. 올해 9월달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까 이병철 대표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그 주위에 있는 인간들을 배임으로 고발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배임이 될지 안 될지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병철 대표님하고 저하고 만났고, 이병철 대표님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그동안 일했던 개발 사업에 대한 지식을 저한테 전수해 주셔갖고, 이병철 대표님과 함께 고발장을 쓰고 그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병철 대표님은 윤미향의 비리 사건도 처음 제보하고 폭로하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익 제보를 하신 분입니다. 제가 먼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너무 진상 밝혀주십시오.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는 이병철 대표님께서 칭찬받기커녕 오히려 저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음해 공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병철 대표님을 무고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밝히는 자가 칭송받고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병철 대표님을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병철 대표님은 이 시대의 의사입니다. 이병철 의사님에 대해서는 의사에 걸맞는 대우를 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 응징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자,